예, 이제 물권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1278페이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 물권 관계 여기서는 내용 페이지 수로 한 300페이지 정도 되지만 건너뛰거나 아니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은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파트였던 그 담보 물권 파트 이런 것들이 앞에 이미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하면서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물권법 파트 자체의 특징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물권법은 그냥 그 자체로서의 그 독자적인 법리로 해가지고 거의 완결이 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채권관계 2를 보게 되면은 하나의 논점하고 다른 논점들이 막 엉켜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떠올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물권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건너뛸 것도 꽤 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따진다면 등기 파트가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서 취득 시효,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하고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 명의 신탁, 관세법상 법정지상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보고 들어가도 지금 나머지 있는 파트는 그냥 거의 커버가 돼요. 자, 그래서 저희 강의 자체도 시간도 좀 모자라긴 하지만 넘어갈 거는 더 넘어가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개 체크해드리면서 넘어갈 건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취득 시효라든가 등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강조해서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278페이지에 물권 파트에 왔으니까 이제 물권의 객체, 즉 물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민법 그 전에는 이제 민법 총칙편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물권법에서 살펴보는 게 더 적합하죠. 사회 변시 한번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물건의 정의에 관한 98조 한번 보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온 것은 그 어드바이스에도 나왔듯이 시체나 유골이 과연 물건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해당된다고 하고 할 경우에 그 소유권의 내용이 어떠냐에 관한 그 12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련 판례만 보시면 됩니다. 전원합의자 판결 2008년 11월 20일자 2007-27670 판례만 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 사람의 유체 유골은 매장 관리,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 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 3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고, 그럼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가족법에서 나오죠. 적자의 장손이 원칙으로 되는데 합의에 있으면 합의 따르고 없으면 장손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꼭 남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여자면 여자도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합니다.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 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사 주재자에게 넘어간다. 피상속인이 생전행위던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자 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될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돼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판시 하나만 보면 됩니다. 물건의 분류, 민법상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강학상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번 쭉 보고 넘어가고, 12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타 채권 이런 거 그냥 쭉쭉 넘어가는 거, 특정성,
독립성, 특정성의 문제로서 아까 문제됐던 것이 집합동성 양도담보, 집합물의 개념이죠. 그거는 아까 살펴봤고, 독립성이 하나의 물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 해가지고 뭐 부동산 해서 토지 건물 나오잖아요. 이거는 부동산 편에서 다 설명이 되니까 그냥 쭉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단일물, 합성물이라는 개념 한번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물 일권주의다. 그 수정되는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일부나 구성 부분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토지, 건물, 뭐 수목, 뭐 이런 것들, 미분리 과실, 이런 건 명의인 방법이나 임목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목이나 과실 같은 경우는 원래 토지의 구성물이게 돼서 별도의 독립성이 없는데, 명의인 방법을 갖추거나, 명의인 방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표차를 붙인다든가 해서 특정성을 가질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취하면 토지와 분리된 별도의 부동산을 본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의인 방법을 갖춘다든가 임목 등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별도의 부동산을 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쭉쭉 넘어가는 거, 여기서 뭐 상세히 볼 필요 없어요. 1282페이지 봤더니 집합적 동산, 집합물에 관한 논의가 아까 있었다. 넘어가는 겁니다. 1283페이지 부동산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직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99조를 보시면 토지 및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있을 거고 정착물이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나눠서 보면 되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서 212조 그냥 법조문 확인. 그리고 뭐 무슨 뭐 광물도 나오고 뭐 바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패스. 하천, 이 1283페이지에는 하천은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하천법은 국유로 해가지고 사인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4월 6일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천도 사인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물은 됐는데, 소유물은 되지만 사건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없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관련 법을 이제 체크하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패스. 개수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조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인 경우에는 필지, 측량을 해가지고 한 필이다 그래서 토지 지적 소관청에서 한 필이라고 해서 인정을, 그러니까 토지라는 거는 그냥 쭉 평면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긋는 게 아무나 그러면 안 되니까 지적 담당 소관청에서 이렇게 줄 그어가지고 여기는 하나의 땅으로 한다. 그 단위가 필이거든요. 1필. 그래서 1필이 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는 필지로 필로 해서 이제 따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면적의 토지라도 그 필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한 필의 토지가 될 수 있고, 그걸 여러 필로 나누면 5개로 나누면 5개의 토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단위가 필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밑줄 지어진 것들만 보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 뭐 법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적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수로, 지적법으로 다 통합이 됐죠. 그래서 분필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은 하나의 사실상 분할된 각각의 토지는 독립된 토지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설령 독립된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등기부는 지적에 관한 그걸 나타내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 장부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다. 이 판례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어떻게 나누겠느냐? 경계에 관한, 앞에서 살펴봤던 건 개수에 관한 것은 필로 나눈다고 했는데, 경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이것도 이행 본론편에서 한번 봤던 겁니다. 경계의 기준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기재된 데에 따른다. 지적 공부의 일종인 지적도나 임야도에 따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